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하는 날이죠.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의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그래도 범죄도시가 한국 영화 체면을 살려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같은 시리즈로 쌍천만 가능할 것 같던데요. 지금 속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볼만한 영화가 없어서 극장을 안 가는 건지, 네. 아니면 극장 가는 게 그냥 싫어진 건지,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그 영화관의 그 표값이 비싸지고 나서 네. 관객들이 싹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표값이 문제였나, 음. 여러 이제 업계들이 고민을 하던 찰나였는데 네. 범죄 도시가 잘 되는 걸 보니 사람들이 역시 보려고는 또 보는구나. 그쵸. 표값의 문제는 아니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지금 좀 성적이 안 좋았던 영화들이 조금 사후적으로 체면이 좀 구기고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하튼 범죄 도시가 한국형 오락 영화예요. 오락 영화죠. 이 영화를 보러 가서 뭐 사회의 진짜 의미를 찾아본다라거나 아니면 되게 메소드 연기를 하는 누군가를 찾아서 네. 연기상 요번에 누구 주연감인가 이렇게 정색하고 보는 영화가 아니라 또 하나 이제 그 암시하는 바는 뭐냐면 사람들이 좀 시원하게 웃기고 그리고 마블리라고 얘기하는 마동석표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타격감 한 방 탁 날려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못된 놈들 혼내주는 그런 약간 통쾌한 조금은 오락적이고 상업적인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가만히 이제 좀 대사를 봤더니 생각보다 마동석 씨가 비속어를 안 씁니다. 보통 이런 뭐 깡패 영화, 형사 영화, 강력 범죄를 다루는 광역 수사대 영화를 보면 다루는 세계가 워낙에 좀 범죄 세계이다 보니까 형사분들도 말이 좀 이렇게 거친 경우가 꽤 많아요. 왜 그 강력반 형사분들은 범죄자와 한 끗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똑같은 생활 스타일인데 여기는 법을 잘 지키고 형사분들은 네. 범죄자는 법을 안 지킨다는 차이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잠복 수사 내지는 위장 수사 들어가도 못 알아볼 만큼 외모는 비슷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동석 씨는 생각보다 넌 좀 맞아야겠어. 뭐 이런 식의 근데 가만 해보면 이건 제가 해도 상관없는 말이잖아요. 너 좀 맞아야겠다. 내가 변호사 소개시켜줄게. 뭐 이런 말들은 가만 보면 그냥 좀 오히려 영화에서 악역을 맡은 이준혁 씨가 드라마에서 자주 맡았던 경찰이나 이제 검사 역할을 하면서 넌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이물감이 없는 그러니까 왜 마동석표 영화를 좋아하느냐 마동석이 보여주고 있는 뭐 일종의 액션이라던가 혹은 유머 감각 같은 것들이 약간은 한국 영화에서 많이 써먹던 폭력을 과하게 쓴다 잔인하게 한다 내지는 사람을 때리거나 혹은 벌을 주더라도 좀 가혹한 부분에 잔인성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빠져 있죠. 그래서 그런 무해함이라던가 혹은 한편으로는 좀 그래도 애들과 같이 봐도 폭력 수위는 높은데 말은 점잖네? 뭐 이런 느낌들을 주다 보니 한국형 오락 영화로 자리를 잡아서 이게 5월마다 개봉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왜 성룡 영화는 그쵸. 명절만 되면 기다렸잖아요. 보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게 성룡의 무슨 폴리스 스토리 뭐 시리즈라던가 뭐 이런 시리즈들처럼 마동석 영화를 시리즈로 기다리는 시간이 제 예상으로는 좀 잠정적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준혁 씨가요. 진짜 잘생겼대요. 실제로 보신 분이 네네. 화면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여러 캐릭터를 했는데 악역을 한 게 인생 캐릭터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비밀의 숲의 검사 역할과 맞아요. 이번에 범죄도시 3의 빌런인데 인생캐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너무 모범적으로 생겼는데 그러니까 잘생김이라는 그 단어를 챗 GPT한테 물어보면 몇몇 예로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배우 스타일이잖아요.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생기다라고 떠올리면 뭐 눈썹이 뭐 검고 짙어야 된다 뭐 이런 느낌들로 되게 오히려 좀 교과서적으로 생긴 잘생긴 미남이다 보니까 맡은 배역에
공무원이 많은 이유도 그래서인 듯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반듯한 군인, 이미지. 경찰, 검사, 네네네. 소방관 뭐 그러니까 이런 거. 반듯하다라는 게 이제 이미지가 컸다면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번엔 반듯한 이미지를 뒤집어서 반듯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악역이 될 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장첸이나 네. 그리고 손석구가 맡았던 강혜상과 달리 그 두 사람은 그 정복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정장을 입고 나온 적이 없거든요. 네. 뭐 다 노타이로 푸른다거나 강혜상 씨는 그 일종의 그 동남아 드레스 그 셔츠 같은 거 막 이렇게 뭔가 그림이 많은 휴양지 셔츠를 입고 나왔다면 이번에는 뭐 은갈치색이든 곤색이든 그러니까 남색이든 간에 계속 이렇게 정장을 입고 등장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준혁 씨가 워낙 그런 캐릭터를 했을 때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떤 캐릭터의 악역이지라는 궁금증을 오히려 자기 갖고 있는 이미지로 잘 활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이 영화는 그 조연들의 또 화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왜 범죄도시 1편에서도 너무 아쉬운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독사파의 독사 역할을 맡은 네. 그 배우가 그 극 중에서 너무 일찍 사라져 버렸잖아요. 살아 있었다면 장이수처럼 거듭해서 2편, 4편 나오면서 자기 캐릭터를 했었을 것 같은데 1편에서 차마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나 보죠. 감독도 그리고 드라마를 쓰는 시나리오 작가도 그 캐릭터를 없애버리는 게 좀 아쉽다 싶을 정도입니다. 네. 이번에 범죄도시에 출연한 빌런 역할의 이준혁 씨뿐만 아니라 조연들도 자신의 연기 인생에 처음으로 주목받으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서 네. 그만큼 캐릭터가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연기자 입장에서 너무 행복한 일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가 잘 몰랐던 여러 배우, 진성규 배우라던가 네. 김성규 배우 이런 분들 이제는 뭐 한국 영화, 드라마 그리고 OTT 시장에서도 주역으로 성장하신 거 보면은 역시 그러니까요. 기다리는 직업이긴 하지만 배우에게는 그 한 번의 작품을 기다리는 게 또 평생의 또 소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고규필 씨가 이번에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어머니가 맨날 그 식당을 하시는데 연기를 그만하라고 넌 연기를 못하니까 연기를 그만하라고 그렇게 뭐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피해서 다녔었는데 요즘에 우리 아들이랑.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인기 때문에 주목받는 거가 그 연기를 그만뒀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자, 오늘 쌍천만 관객 동원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범죄도시 2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오늘 뉴스는 문화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는 대사를 남기죠. 뭐 많잖아요. 나를 추앙해요. 아까 손석구 씨 얘기도 했지만 작년에는 진짜 이 추앙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했었고 나 더 좋아하냐 뭐 내 안에 네가 있다니까 네 안에 내가 있단가 있었죠. 이 안에 너 있다랍니다. 예. 그게 중국 드라마에도 그 대사를 활용해서 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맞아요. 작년이 드라마 풍년이었죠. 뭐 네. 우영우 같은 맞아요. 아주 특별하고 좋은 드라마도 있었는데 여기서도 뭐 앞으로 시작해도 뒤로 시작해도 그 우영우라고 맞아요. 해서 그 긴 이야기가 번역될 때조차 이걸 살려야 된다. 어떻게 살릴까 해서 예. 그 영어 번역에서도 앞뒤로 같은 뒤집어도 같은 걸 회문 펠린드롬이라고 하는데 펠린드롬이 되는 단어들을 찾아서 넣을 만큼 꼼꼼히 그 존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면은 뭐 우투더 영투더 뭐 이런 대사들도 네. 그냥 장난 같지만 그들의 우정을 잘 보여주는 그리고 아침 햇살 변호사라는 이런 어떤 맞아요. 별칭 같은 것들도 드라마의 에피소드 하나하나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드라마가 주는 정서적 공감대가 어떤 거였는지를 단번에 떠올리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는 물론 작가분들이 예전에 뭐 뼈와 땀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다는 대사도 있었지만 정말 이런 명대사 하나를 남기는 게 한편으로는 명 역할을 맡는 배우만큼이나 시나리오 작가들에게는 영광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예. 결국은 드라마가 다 사라져도 배우와 대사로 남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의 앞뒤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 대사 한 대목만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때로는 그냥 배우가 툭 던진 한마디가 심금을 울리는 네.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이 대사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드라마 전체나 이야기 전체가 논란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청담국제고등학교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두 개 그 청담과 국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연간 학비가 1억 원에 웬만한 돈과 인맥으로는 입학이 힘든 학교다라고 설정이 돼 있다 그래요. 근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이거 읽으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본인 자식들도 우리 학교 다니게 해봐라. 공중제비 돌며 좋아할 새끼들인걸. 엄마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이 못 갖는 엄마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이 못 갖는 걸 안 갖고 싶은 척 깎아내린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재수 없는 대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요. 물론 설정이어서 이제 그렇게 그런 설정을 했기 때문에 썼겠지만 아이들이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가난은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라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그 넷플릭스 네. 들어가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시리즈들이 좀 광고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광고를 하고 있길래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보기 전에도 어떤 드라마겠거니 좀 감이 예상 가능. 왔어요. 네. 이를테면 펜트하우스에다가 네. 그 상속자들의 약간 악당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겠느냐 네, 싶었는데 네, 사실 제가 고백하자면 일부 한 15분 정도 보다가 좀 더 못 보겠어서 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못 보겠어 껐다라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평론가로서 더 궁금하진 않았어요. 아, 이게 어떻게 흘러가겠구나가 예상 가능하다. 너무 예상 가능한데 그 예상 가능함이 사실은 재미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조금 전에 범죄도시 얘기했지만 마동석이 범죄 사건 해결할 거예요. 모르고 보는 분은 없습니다. 악당을 때려잡겠지. 네. 이렇게. 하지만 그 과정이 현실에서 있든 없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공감대와 그렇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상식의 선을 따라가리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본다면 이 작품은 인간의 감정이란 것을 지나치게 납작하게 눌러서 마치 우리 딱지치기 하면은 한번 뒤집히고 한번 돌아오는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가능성을 너무 평면화했더라고요. 제목이 비치 앤 리치잖아요. 네. 비치 바이 리치. 근데 결국은 약간의 비속어가 들어가는 셈이기도 한데 저런 어떤 이미지 묘사는 소위 말하는 상류계층들을 비판하려는 의사도 제대로 관철하지 못했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수준으로 나눴을 때 왜 하위 계층에 대한 불편함, 불공정함, 억울함을 풀어주느냐의 문제도 해소해주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런 과정에 10대를 몰아넣어서 자극성을 높이는 건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을까. 예. 네, 저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도 하겠죠. 지금도 있기도 일어나고 있는 하겠죠. 예. 상류층 가정의 학폭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없진 않겠으나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왜 보느냐라는 목적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좀 대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천박한 극단적 자본주의적 사상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천박한 상류계층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서 우리가 듣는 거는 한편으로 이 드라마가 소기를 목적으로 한 선정성에 대한 자극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펜트하우스에서 그 자극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자극으로 볼 때도 그렇다면 그 펜트하우스만큼 자극적이냐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 소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작품입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런 거 굳이 안 보여줘도 살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데 안 보여줘도 있는 거라면서요. 있는 거면 굳이 극으로 만들어서 극대화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 보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재수없다는 단어를 썼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보여준다고 할 때는 그걸 보여줬을 때 아까 말씀 목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느끼게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한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여주면서 뭐 욕을 하게 한다든지 집이 좋네 뭐 이렇게 할 거면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이를테면 그 프랑스에 한동안 안전이란 개념이 굉장히 유행하면서 이 안전이 다른 게 아니라 그 프랑스만 해도 뭐 귀족, 왕족 내지는 이런 일종의 성을 가지고 있는 부자 같은 개념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들이 소모하고 있는 저런 상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의 사장들까지 뭐 프랑스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상류 계층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그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려진 레스토랑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안전을 위해서 일종의 지하 공간 같은 데서 모여서 식사도 하고 모임도 갖고 이래서 이 부분이 한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아, 벙커 같은 데 모이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런 정보들을 서로에게만 네.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이미 과도하게 노출하고 있는 부의 자랑이나 혹은 부의 과시라는 건 천민자본주의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한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두려움도 크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줬다라면 그래서 이게 가십거리나 이런 드라마들을 좀 표방했다라고도 얘기가 있지만 의외로 가십거리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았던 이유는 굉장한 상류층 가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결핍이라던가 어떤 부분에서 부모와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가는 그런 같은 집에 산다거나 그 부의 그늘 아래 살아가지만 절대적으로 이해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외로운 문제를 부각한다라거나 그리고 그들 사이에 미묘한 제대로 된 우정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의 어느 정도 계급이나 계층을 보고 사귀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 같은 것들을 또 보여주는 드라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과시하는 부분도 있었죠. 우리가 잘 모르는 뉴욕 상류층의 삶이라는 걸.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줄 때조차도 결국은 조금 더 깊은 탐구나 내지는 저는 취재를 조금 더 해보면 맞아요. 어떨까. 방금 보여줬던 그 일종의 캐비단 안에 뭐 명품 옷들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그 좀 저도 상상할 수 있는 그쵸. 좀 그런 상상력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잘못된 모델링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이 대사의 문제점들은 선정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싶었던 바는 이해하지만 진짜 우리나라, 우리 학교라는 단어가 쓰여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학교에 대한 분석을 좀 더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아까 납작하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게 사람이 부피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럼요. 종이짝처럼 앞뒤만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런 건 상상할 수 있지만 저런데 우리가 의외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더라면 훨씬 더 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은 저 교복 입고 있잖아요. 저는 저게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이 계급을 아예 나눠버린 것 같은 대사를 교복 입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교복 입은 아이들이 뭐라고 느낄까? 아, 벌써 안 배워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제가 굳이 다 인용하진 않겠지만 네. 가끔 뉴스에서 신조어를 배울 때가 있어요. 뭐 어디 사는 거지라는 네. 표현이 있다더라. 예. 뭐 내지는 이 말이 좀 그 약간 더 발전해서 뭐 차상위 계층의 자녀에 대한 비난은 이런 단어로 불린다더라. 근데 사실 언론에 신문에 소개되기 전까지 그 단어 들어본 적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말이 실제로 쓰여서 쓰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맞아요. 그 말에 대해서 언론이 오히려 조금 무책임하게 소문을 내는 대나무숲 역할을 하다 하는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더 쓰게 되는 건지. 예. 그래서 뭐가 먼저인지 이 말이 문제가 돼서 기사로 다뤘을까? 기사로 다뤄서 문제가 됐을까라는 말처럼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오염된 언어들을 좀 바꿔보자. 우리가 무턱대고 썼던 모르면서 썼던 비하어라던가 차별어들을 좀 순화된 말로 그리고 가치평가 안 들어가는 말로 바꿔보자라고 해서 사실 최근에 좀 과할 때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 말 좀 심할 정도로. 아니고는 예, 그런 뜻은 뭐라고 아닌데. 부르느냐 어떻게 불러야 돼라는 이를테면 파행이라는 한자어는 절름발이라는 뜻입니다. 절름 걸린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되면서 절름발이란 말을 쓰면 큰일 나는 이런 모순들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대사로 길게 묘사된 차별적 대사 내지는 혐오 대사들은 맞아요. 왜 쓰는가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이쪽의 문제가 단어 하나 이상으로 더 사회적인 여파도 나쁘고 그리고 문장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사고 방식을 통째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단어 하나는 그 단어를 안 쓰는 게 오히려 더 쉽기도 해요. 근데 이 단어를 길게 외워서 쓸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개념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대사는 더 조심해서 써야 될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는 약간 생각의 템플릿 같아요.
그러니까 템플릿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 이제 몇 개만 맞아요. 바꾸면은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처럼 진짜 대사는 곧 생각 자체를 머리에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저거를 펜트하우스에 드레스 입고 엄마들이 하는 거는 세상 때가 어느 정도 묻었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의 결정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교복을 입고 하는 건 또 다른 맞습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저런 부분에 좀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도 참 맞는 것 같아요. 숨길 수 없는 건 가난은 숨길 수 없다는 말도 있지만 숨길 수 없는 건 가난이 아니라 가난에 대한 혐오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드라마들 중에도 금수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자기의 가난한 아빠를 그 수저를 정말 이렇게 해서 아빠를 바꾸는 옛날에 그냥 농담으로 너 자꾸 이러면 니네 아빠 찾아준다 그래서 애를 협박하던 엄마의 얘기와는 확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흙수저였던 어떤 친구가 자기만의 내면의 부로, 내면의 가치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물론 그것도 평면적이긴 하지만 내가 가난하니까 아빠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실현하는 걸 드라마로 보여주는 건 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인간이 가진 오래된 무의식적 욕망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미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공녀, 소공자가 사실 그런 작품이었어요. 나 고아인 줄 알고 컸는데 네. 아니면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작품과는 굉장히 가난하게 빈민굴에서 자라났는데 알고 보니 우리 엄마 아버지는 부자였더라고요. 굉장한 부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계층이었던 상류 계층이었던 귀족 집안이었어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 누구나 나 진짜 엄마 아빠는 진짜 혹시 어디 맞아요. 멋진 분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저는 상상이잖아요. 그런 상상은 당연히 어렸을 때 부모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나한테 맞아요. 하지 말라는 게 네, 많아라던가 맞아요. 왜 우리 엄마 나한테 반대로 관심이 없어라던가 부모와의 건전한 갈등 과정이 이런 이야기들로 남는 거든요, 사실. 근데 이 남는 걸 단순히 계급차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로 압축해 버린다는 건 그냥 그 세계가 보여주는 가능성에 대해서 작가가 신선한 사고를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이야기들은 영화나 드라마나 그리고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받는 이유는 이런 갈등들을 오히려 불가능하지만 잘 봉합해내고 네. 사람들한테 위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금수저 아빠, 흙수저 아빠 뒤바뀌는 이야기로 어떤 위안을 주는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 일테면 프리티 워먼 같은 영화만 보더라도 거리의 여자가 네. 엄청난 부호의 사랑을 받아서 진짜 사랑을 나눠요. 이런 얘기들이 주는 이유는 이런 계층차 그리고 경제적 차이를 통해서 누군가 사랑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은 그런 좀 불편함을 잠깐 잊고 싶어 하는 선택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너무 그 선택의 폭을 막아놓고 그렇죠. 마치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인 것처럼 묘사를 한다는 게 비판인지 아니면 비판을 가장한 또 하나의 판매인지가 네. 좀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 듯합니다.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도 30대, 40대의 자신의 능력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상상력이 현실보다 닫혀 있는 맞습니다. 예, 드라마나 영화나 이야기거리를 보게 되는데 약한 영웅 클래스 1에 공개 입양을 한 자식에게 너는 종자가 글러먹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입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거나 이건 또 계급 차이와 좀 다른 누군가를 사회적인 약자이거나 혹은 또 관계에서 약자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함부로 건드려도 되는 영역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양 가족이 생각보다 우리가 점점 늘지 않는 이유도 네. 이런 사회적 의식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인데 공공연하게 이런 대사들을 쓰거나 내지는 입양 가족의 문제는 이렇게 다뤄도 된다라는 일종의 권한처럼 네. 친부 친자 가족이 아니라면 내지는 이렇게 좀 합의된 부분이 굉장히 좀 위험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실제로 더 많아져야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0.78이라는 기사를 보고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왜 다들 무감할까? 즉 이런 거는 결국은 실제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도 가족이 주는 만족감과 그것이 주는 행복감에 대한 안정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먼저 있어야 뭐 결혼도 하고 아이를 그렇죠. 낳고 아이를 입양을 해서라도 그렇게 키워가면서 가족은 행복한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서구권의 그 드라마들이나 영화를 보면은 뭐 흑인 가정 아빠 엄마 아주면 뭐 백인 네, 맞아. 입양을 아이를 할 수 입양하기도 있고 하고. 이런 문제가 전혀 어색하지 않게 그려진 지가 벌써 20, 30년이 넘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대사를 마치 합의해도 되는 것처럼 여전히 쓰고 있다는 건 특히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여전히 너무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 그런 약간의 일종의 허가처럼 느껴지지 않나 싶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예요. 근데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체성을 부인하는 단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마동석 씨가 아까 나쁜 놈 혼내주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심한 단어나 비속어를 쓰지 않고도 혼내주잖아요. 맞아요. 제가 아나운서 시험에 전설적인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 선배님이 토익 점수가 없었어요.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네. 요즘 같으면 상상을 네네네.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너 무슨 배짱으로 시험을 보러 왔냐. 토익 점수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공중파 방송사였는데 그 선배님이 합격했어요 나중에. 근데 그 비율이 뭐였냐면 저는 비속어를 쓰지 않고도 충분히 웃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대단한 방송에 오히려 필요한 인재였네요. 예, 바른말 고운말을 쓰면서도 얼마든 상대를 웃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토익 점수 좋아서 방송에서 영어로 쓸 수 있는 회사도 아니었을 거 아, 예. 아니에요. 그리고 통역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영어를 잘하면 좋지만 맞습니다. 네. 영어를 꼭 잘해야지 한국말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님은 지금도 되게 전설적인 아나운서로 남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감명 깊었거든요. 아, 누군가를 비하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맞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능력인데 여기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느낌을 주고 그 사람을 빌런으로 묘사할 수는 있으나 굳이 그런 단어를 써서 그 사람의 캐릭터를 부각해야 되는가는 좀 맞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에 그 아파트 광고 보셨어요? 이 아파트가 분양가가 100억에서 40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잘못 본 줄 알고 몇 세대가 100억이라는 거야? 이러고 봤더니 한 세대가 100억에서 300억, 400억 정도 분양하는 아파트예요. 73가구만 분양을 하는, 그래서 밑에 저 73이 붙어 있는 건데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아예 차별적이고 분리시켜주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확한 광고를 실어가지고 엄청 비난을 받았거든요. 전 내렸습니다만 이거 좀 심한 것 같아요. 이 카피라이터 일단 제가 좀 불러서 과외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공짜로 해주시나요, 교수님? 일단 비문입니다. 아, 비문이에요? 제가 과거에 이제 교양국어 수업을 하던 시절에 네. 이런 숙제를 가끔 냈어요. 화장실이든 광고문이든 그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선전 문구들을 보면 광고 문구들 보면 비문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찾아서 고쳐봅시다라는 걸 제가 과제로 맞아. 냈었어요. 일단 이게 왜 비문이냐면 언제나 평등을 꾸미는 건지 언제나 꿈꾸는 건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문장부터 제대로 좀 쓰는 훈련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차별적 세상을 꿈꾸는 게 어떨까라고 먼저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게 결국은 저는 이런 문장의 오류라던가 실수 같은 것들도 어디선가 사고 체계가 꼬인 거죠. 이걸 표현을 하고는 싶은데 과거 같으면 이거 어떻게 썼을까요? 특별한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맞아요. 바칩니다라고 평등하지 않은 세상이 특별하다라는 걸 감추는 그래서 당신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뭐 스페셜, 뭐 플래티넘, VIP, VVIP, 프레스티지 하면서 특별함을 굉장히 차별화하면서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늘리는 게 한동안의 사회적인 유행이었다면 이 말은 사실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 말이거든요. 평등이라는 말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쓴 말인데 이 말을 통해서 뭔가를 꿈꾸고 그리고 한편으로 상업적 이익을 원했다면 저는 그 의도도 실패했다. 다만 의도적으로 비문을 써서 노이즈를 원했다.해서 그걸 얻어냈다면 대단한 실력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거에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인데 레미제라블 같은 데서도 네. 19세기에도 위고가 꿈꾸는 세상은 사실 평등이었거든요. 저는 위고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재산 중 8,000프랑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했던 딸에게 남기고 나머지 4만 프랑을 어디에 남겼냐면 빈자들의 관값으로 남겨달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죽음은 위화라는 작가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유일한 평등이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 얼마나 권력이 높은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 아까 청담국제고등학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 언젠간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평등한 죽음의 순간조차도 누구는 관을 쓰지 못한다면, 그래서 안매장 수준으로 매장되어야 한다면 그건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람은 다를 수 있죠. 왜 글로리에서도 그런 대사 나왔잖아요. 우리 손주 이런 아무거나 입을 옷 아니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뭐 명품 한 10일 입을까요? 20일 입을까요? 그 정도밖에 못 입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일회용처럼 사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었지만, 출발은 다를 수 있지만 결말이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도 똑같이 세상은 언젠가 떠날 거를 생각한다면, 그러므로 이 부분들이 잘못된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분이 좋고 나빠의 문제가 아니라 또 오히려 헛웃음을 주는 정도가 된다면 이 차별 마케팅이라는 것도 굉장히 머리를 잘 써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제 좀 고단수의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구나라고 전 좀 웃어 넘겼던 사태이기도 합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이렇게 뭐 명품 로고가 박혀 있는 티셔츠를 사도 맞아요. 저희 남동생 예전에 크게 있는 거 산대요. 아, 나 이거 샀어. 이렇게. 근데 진짜로 돈 많으신 분들은 로고가 없는 걸 사 맞아요. 입는다면서요. 남들이 못 사 입는 그러게요. 거.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차별 마케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만약 그런 걸 하고 싶었다면 노골적인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회적이고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 중에서 그 닥터 차정숙이 굉장히 화제를 맞아요. 일으킨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차정숙에 대한 묘사가 괜찮았던 것 반면 크론병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이 들어가 있어서 못된 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건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제작진이 뭐 대사를 쓴 작가님이 잘못했다면 중간에 PD나 뭐 이런 제작진들이 거를 수 있었을 텐데, 현장에서라도 바꿀 수 있잖아요, 대사 현장에서. 아무도 거르지 못했을까요? 이건 특히 이제 병원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게다가 뭐 착한 병은 어디 있고 나쁜 병은 어디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좀 한동안 착한 암이라던가 네. 이런 표현도 유행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누구나 어떤 질환을 앓고 어떤 병을 앓으시는 분이든 왜 내 병은 최고,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병에 대한 어떤 도덕적 내지는 캐릭터를 부여하는 이 단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이건 못된 병이다. 그럼 다른 병은 착한 병이 있느냐라는 식의 자연스러운 연상을 가져오게 되는데, 특히 뭐 유전이란 표현이라던가 뭐 이런 말을 써서 못되다라는 말을 규정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주 이건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 만약 의학 드라마가 아니라도 문제지만 게다가 의학 드라마인 경우엔 더더욱 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요즘엔 또 오히려 나름의 정치적 올바름을 보여주려 하다가 네. 소위 말로 삐끗한다는 표현을 쓰죠. 오히려 삐끗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라 데보라의 아우슈비츠 얘기도 그렇고요. 이제 그들이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들을 치장이란 관점을 현대적으로 보는 건 의미 있다고 보기에는 과도하게 원작을 훼손한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좀 조심히 좀 점잖게 과도하게 눈에 띄려고 하지 않는 게 되려 안전한 선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대사가 모여서 만든 본질에 좀 집중하고 대사 맞아요. 자체가 튀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쩌면 원작을 해치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났네요. 네, 지금까지 강희정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